우리가 배가 아플 때 왜 배가 아픈지를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내시경이나 초음파나 CT나 이런 검사를 해도 배 아픈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사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 신경이 예민한 병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상적인 장 운동, 그리고 우리가 왜 뭐 보리밥이나 뭐 콩 같은 거를 먹으면 가스가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방구 몇 번 끼고 그냥 해소하고 끝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장신경이 예민하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 생활요법을 치료하거나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 이상, 많게는 15%까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거라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과민성 장증후군이 아닌데도 배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중추신경 매개성 복통증후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벽 통증 증후군, 이제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복벽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플 때 사람들이 대부분 위에 이상이 있나 혹은 뭐 췌장암은 아닌가 이런 내장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복벽이라고 하면 복근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피부 밑에 있는 지방도 있을 것이고 피부도 있을 텐데, 이런 복벽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배가 아프다고 와서 온갖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렇지만 4일에서 5일 지난 다음에 아픈 부위에 빨갛게 수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게 물론 뭐 대장이나 위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상포진이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포진도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 만큼 결국은 이 복부에 있는 신경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배가 아프게 되는 거죠.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복벽 통증 증후군은 이런 복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라, 내가 위내시경도 받고 또 대장내시경도 받고 초음파도 받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면 내과가 아니라 통증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만성 복통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과적인 검사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러한 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와 같이 통증을 주로 진료하는 과에서 진료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중추신경매개 복통증후군이라는 것은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이 뇌에서 배가 아프게 느끼는 병이거든요. 실제 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배를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예민해져서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군가 내 손을 만지면 오른손을 만지는지 왼손을 만지는지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신체별로 뇌에서 담당하는 부위가 달라서 그래요. 그것처럼 이 배도 뇌에서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복통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추신경 매개 복통증후군은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다르게 설사가 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또 배변 후에 복통이 나아진다든지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병인 만큼 소화기내과 전문 의사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뇌를 안정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복통이 몰라보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 방법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소화기내과에 가서 또 진료를 한번 꼭 받아보셔라, 이런 뜻으로 유튜브로 올리게 됐습니다.